그 자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 나무, 산, 별, 이런 것이다. 사라져서 아름다운 것도 있다. 안개, 강, 꽃, 이런 것이다. 벚꽃잎 날리는 봄날의 산길을 헌 신발 벗어들고 걸어가 보라. 흘러서 사라져야 강은 강답고 안개 속에 지워져간 젊은 날의 약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아름답고 애틋하다. 빨갛게 열매 익은 산수유 마을의 가을은 어떤가? 잎 떨어져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추락할 시간을 준비하는 기다림은 차가운 서리인 양 속절없고 애잔하다. 시리듯 그리운 것이 인생에는 있다. 사라져서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 가고도 돌아오는 삶이 있다면 생은 생이 아니라 재앙이다. 소멸은 유한한 삶을 위한 신의 선물이니 속박된 생이여 이제 안녕. 자기 몫의 생을 향해 고개 숙이는 작별 인사는 허리를 굽히고 봐도 감사하고 아쉽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을 향해 걸어가는 시인 김재진의 그림 에세이 바람에게도 고맙다가 출간됐습니다. 펴낸 곳은 김영사. 이 책은 시나 소설, 그림으로 삶의 슬픔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그려내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해온 그가 자신을 위로해준 상처와 위안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정적인 글과 함께 그림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책에 그림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글을 돕기 위한 작은 이미지 정도로만 여겨지는데 이 책에서의 그림은 무게가 좀 달랐습니다. 글만큼 그림들을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공들여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의 문외한이면서도 글이 아닌 그림으로도 마음이 덮여질 수 있다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재진 작가는 화가로도 이미 4번의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개인전에 꼭 참석해보자 메모해 두었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어두움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 지금 가장 적합한 책일 수 있겠다 싶어 골라왔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슬픔과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슬픔 속에서도 빛을 찾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우리들에게, 나무님들에게 이 책의 글과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인은 오래 간직해온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도 고맙고 벅찬 순간들을 노래합니다. 고요히 날아올라 묵직하게 내려앉은 시인의 독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서로를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작나무 약국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가듯 여기까지 용케 살아서 왔다. 인생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 같을 때가 있고, 후련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스쳐간 시간 속에 메모했던 단상들을 묶어 책으로 낸다. 그림 또한 마찬가지여서 지나간 삶의 상처 같기도 하고 상처를 통해 잉태된 진주 같기도 하다. 이 책에 담긴 글과 그림은 나 스스로를 향한 독백이고 가르침이며 남아있는 생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다. 동백낙화. 잠 안 오는 밤. 떨어지는 동백을 생각한다. 온몸 던지듯 뚝뚝 떨어지던 그 단호한 낙화를 떠올린다. 꽃의 기품은 지는 순간 드러난다. 화려하던 모란의 낙화를 아는가? 모란의 낙화는 추락이 아니라 몰락이다. 화려하던 꽃잎은 시들고 메말라 바닥으로 떨어지고 싱그럽던 향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사람의 마지막 또한 마찬가지라. 모란처럼 지는 죽음은 흔해도 동백처럼 단아하게 지는 삶은 많지가 않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한다. 안락사를 선택해 스위스로 간 누군가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스스로 선택하는 생의 마지막이 용기와 기회인 듯 부러워진다. 단숨에 질 수 있는 삶이라면 이 풍진 세상인들 무엇이 두려울까? 병들어 죽을 때가 된 늑대는 무리를 떠나 숲으로 가고 병들어 날아갈 수 없는 새들은 나뭇가지를 떠나 바닥으로 내려온다. 인간은 왜 새처럼 꽃처럼 숲이나 들에 가서 사라질 수 없을까? 사계절. 인생의 사계절도 가을이 있다. 낙엽이 되기까지 단풍의 그 황홀한 빛은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과 닮았다. 가을 지나고 겨울도 끝나갈 무렵 터널이 나타난다. 누구도 그 터널을 피할 수는 없다. 터널을 통과해야 그 다음 차원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차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모르면서 저마다 추측할 뿐이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자신이 빛의 통로를 빠져나가는 경험 끝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되돌아왔을 뿐 그곳에 안착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곳을 알지 못한다. 그것과 이곳을 이어주는 수단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배터리가 다 된 전화기가 갑자기 툭 먹통이 되는 것처럼 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난다. 전화기야 재시동하면 되지만 인생의 배터리는 충전이 안 된다. 그러나 배터리의 초록불이 꺼질 염려가 없는 나이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푸른 잎새가 추락의 아픔을 모르듯 가을이 끝나고 겨울의 마지막에 터널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다 해도 상관없다. 미리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알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강. 엄마보다 4살 많은 고모는 엄마보다 한 달 먼저 돌아가셨다. 90세가 넘도록 혼자 끓여 드시고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시며 살던 고모는 소화불량이라고 찾아간 병원에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무슨 병인지 이야기하지 않는 아들에게 나 결심했으니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며 다그쳤던 고모는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받을 것엔 침묵하고 갚아야 할 것 조목조목 일러둔 뒤 곡기 끊고 한 달 만에 강 건너 어딘가로 건너가셨다. 강 건너 어떤 이가 기다리고 있는지 고모 가신 뒤 한 달 지나 엄마 또한 따라가셨다. 4살 많은 고모보다 한 달밖에 더 사시지 못했지만 그다지 억울한 일은 아니다. 억울한 일은 엄마보다 8살 적은 이모였으니 팔남매의 막내딸인 이모는 그 위로 넷이나 앞질러 큰언니인 엄마 가시고 한 달 지나 강 건너 먼 곳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이모, 발음이 왜 그래요? 하고 묻던 것이 병의 시작이었으니 끝내 온 몸이 마비된 이모는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 이 세상 버리고 안 보이는 별나라로 훨훨 날아가셨다. 오늘 한 독거노인이 빈방에 엎어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문자를 받아들고 나는 묻는다.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던가? 무엇을 얻기 위해 여전히 쥐고 있는가? 새봄,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유독 봄만 새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채색의 겨울이 지나간 뒤 새봄이 온다. 봄을 새봄이라 부르는 이유는 겨울이 그만큼 춥고 길었기 때문이다. 겨울의 시련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새의 비상이 눈부신 것은 날개 달린 것이 가진 자유 때문이다. 사라져서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 나무, 산, 별, 이런 것이다. 사라져서 아름다운 것도 있다. 안개, 강, 꽃, 이런 것이다. 벚꽃잎 날리는 봄날의 산길을 헌 신발 벗어들고 걸어가 보라. 흘러서 사라져야 강은 강답고 안개 속에 지워져간 젊은 날의 약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아름답고 애틋하다. 빨갛게 열매 익은 산수유 마을의 가을은 어떤가? 잎 떨어져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추락할 시간을 준비하는 기다림은 차가운 서리인 양 속절없고 애잔하다. 시리듯 그리운 것이 인생에는 있다. 사라져서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 가고도 돌아오는 삶이 있다면 생은 생이 아니라 재앙이다. 소멸은 유한한 삶을 위한 신의 선물이니 속박된 생이여, 이제 안녕. 자기 몫의 생을 향해 고개 숙이는 작별 인사는 허리를 굽히고 봐도 감사하고 아쉽다. 소유. 함께 여행하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차지했던 내 안의 영역과 만나게 된다. 사랑은 짧은 시간 기쁨이지만 더 많은 시간 고통이다. 같이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린다. 어떤 상대이건 함께 산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멀리 있어야 보고 싶어지듯 사랑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하다. 모든 어려움은 대상을 존재 상태로 두려워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
둥근 평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그 일의 크기와 모양 그대로 나타나진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가 꼭 최선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이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는 가라앉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파문이 일어난다. 일의 결과 또한 그렇게 나타난다. 돌멩이는 가라앉아 보이지 않고 파문만 둥글게 일어나는 것이다. 혼탁하던 물도 진흙이 가라앉은 뒤 깨끗해지듯 지금 겪는 혼돈 또한 스스로를 정화하는 진흙과 같다.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불순물은 가라앉고 파문이 일듯 둥근 평화가 찾아온다. 부자. 당신이 천국에 간다 해도 당신의 마음은 오래지 않아 좋긴 하지만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좋긴 하지만 돈이 없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좋긴 하지만 난 이제 늙었어. 두리번거리며 마음은 결핍의 이유를 찾는다. 좋긴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야. 좋긴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마음은 한자리에 머무르질 못한다. 마음의 결핍은 멈추기가 힘들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정지할 줄도 모르니 진정한 부자는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보석. 이 외길이여 행인 하나 없는데 저무는 가을. 하이쿠의 명인 바쇼가 남긴 글이다. 한 줄의 짧은 시로 삶을 노래하는 그의 시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는 친구의 문자를 받는다. 저무는 가을 때문이겠지. 울었다는 말 끝에 친구는 변명을 하듯 그런 말을 덧붙였다. 울어야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도 운다.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이 있는 한 우리는 운다. 눈물 없는 삶을 부끄러워할지언정 눈물 많은 마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 일으키는 영롱한 그 눈물이 보석이다. 바람에게도 고맙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새로 만든 울타리를 지나 번번이 잊어버리는 비밀번호를 떠올리기 위해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곤 한다. 때로는 우체부나 검침원이 빈집의 빗장을 채워주고 나무로 된 데크에 놓인 파라솔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고 간다. 고마운 분들이다.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다던 태풍이 견딜만한 바람으로 바뀌었으니 바람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고 밥 굶지 않아서 고맙고 크게 노래를 불러도 방해받지 않는 외딴 집이 있어서 고맙다.